우선순위의 법칙, 가난한 아프리카 이민자의 인생에서 글로벌 100만 장자의 인생을 만든 단 하나의 질문.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묻네. 그리고 기억하라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쓰는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 역시 천차만별이라는 것,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지, 무엇인가의 가치의 일부는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포기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야. 예를 들면 멋진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절제와 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좋아하는 와플 5개를 매일 먹는 것과 복근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욕망으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당신의 열정을 따르라는 말이 책에 언급된 횟수는 2005년도에 80억 회 이상이라고 해. 헛소리의 출처는 다양하고, 그리고 예 아니오라는 이분법은 치우라고 하네. 우리는 모두 다르게 느끼고 보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사람들에게는 다수의 열정이 있고 그것은 유동적으로 변하고, 또 나이를 먹고 지혜와 경험을 쌓으면서 함께 자라간다는 것이야. 지금 2살배기 조카의 현재 열정은 양손으로 자기 2눈을 가렸다가 빠르게 손을 치우면서 까꿍이라고 외치는 것. 그렇지만 40살이 되어서도 그 같은 열정을 추구한다면? 이라고 묻고 있어. 인생이란 원래 불완전하고 복잡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다지 믿을 만한 존재는 못 된다는 것이야. 나만의 열정 찾기가 있어. 매력적인 일, 매일 일상에서 내가 재미있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것이야. 매력적이고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다고 컴퓨터 게임은 아니라는 것, 이것 정도는 알겠지? 흙 속에 씨앗을 하나 심고 그것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려고 시간마다 다시 파내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결정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당신의 씨앗에 물을 주라는 것이야. 2번째,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지 생각하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라고. 3번째는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말고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해. 이것은 경력, 자본을 늘리라는 것이야. 능력이나 인맥, 자격, 자원처럼 미래의 경력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내 인생의 지금 단계에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5가지의 핵심적인 양동이의 가치를 쏟아붓고 있는 중인지 체크하라는 것이야. 지식, 책 보고 배우는 것이지. 인맥, 나의 능력, 그리고 평판, 나의 자원. 그리고 4번째, 재수 없는 인간들과 일하지 말라.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이 재수 없는 인간이 되지도 말라는 것이야. 5번째, 일과 삶에서의 욕구의 조화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그만두는 것. 무슨 일을 하다가 이건 정말 아니야 싶어서 그만두는 것. 그것은 승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능력이라고 강조하네. 어떤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 해로운 환경에서 벗어나야 할 때, 내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내가 이럴 때는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지. 저자는 내가 무엇인가를 그만둘 때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내 논리와 나의 결정을 믿으라는 것이야. 그래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완벽할 수 없더라도 근거, 논리,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일어날 확률에 의지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단순한 감정이나 직감이 아니라는 것이야.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은 멍청이를 연구한 것으로 잘 알려진 저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는 멍청이의 결정은 흑백 논리로 감정적인 결정을 많이 하고, 똑똑이는
확률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것. 그 일은 우리의 통제 영역에서 벗어났으니까. 또한 혼돈이 우리 삶에 나타난 순간부터 잠잠해질 때까지의 통제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감정, 행동, 태도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야. 집에 불이 났는데 소리 지르면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곱씹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거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부산물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대처 방법의 부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복리에 대해서. 복리는 너무도 강력하지만 쉽게 지나치는 개념인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했다는 거야. 복리를 이해하는 자가 돈을 벌 것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돈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것은 누진되는, 쌓여지는 노력, 그리고 꾸준함을 관통하는데 이 핵심 요인은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은 경력이나 재정 상황, 사업, 건강에 대한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더 일찍, 그래서 더 일찍 투자하고 더 많이 배우고 경험을 쌓아서 이 보이지 않는 추진력을 얻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성공은 5%의 지능과 95%의 꾸준함이라고 하네. 삶은 작은 사소한 노력들이 플러스 되고 또한 사소한 판단 착오로 마이너스 되면서 시간 속에서 누적되어 간다는 것이야. 그리고 평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련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로 보이지 않는 홍보물이라고 하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 아무리 많은 책을 읽더라도 자신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마음이 생각하는 바는 행동과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 당신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타인의 인정이나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삶은 살지 말라는 것이야.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차이는 책임이라고 하지.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핑계하지 않는다는 것. 피해의 99%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피해의 1%만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네. 대부분의 문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한 생각, 태도가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것. 특별히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 그리고 17장에서는 당신처럼 여기서 그냥 저자처럼 게으른 질문을 누가 했대. 당신처럼 게으른 저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했더니 저자는 이렇게 말했대. 학교 출석률이 30%밖에 되지 않았고 결국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하게 되었지만 18살에서 18세에서 25세까지 7년 동안 그야말로 쉬지 않고 매일같이 출근해서 모든 과제를 빠짐없이 해내면서 또 지난 10년간 마케팅 업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회사를 키웠다고 하네. 저자의 말이야. 나는 할 일을 자주 미루고 쉽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편이고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에 별로 의욕적이지 않다. 그러나 내적 소망과 맞아떨어지는 일을 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야. 다른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 유일한 것은 당신 자신만의 버전일 뿐이야 라고 해. 남들의 인정과 비교를 따른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남들의 의견 뒤에 갇혀 있게 내버려 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현재를 살기보다는 과거에 얽매여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진정으로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네. 1970년대에 심리학자들의 연구로 자기 주도적 동기와 외부의 영향력 사이의 관계가 있어. 근데 결론으로 말하면 약화 효과라는 용어가 부각되었는데,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도 돈이 개입되면 재미가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내적인 성취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적 성취감이 보상을 위한 것이 되면 그 일을 할 동기를 잃게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 자기 삶의 통제력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데, 이것이 내적 동기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외적 동기와 갈등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둘 다 이 갈등을 겪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야. 그렇지만 자율성이나 유능감, 관계성의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 의도적으로 우리를 나 아닌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가 되도록 몰아가는 권위 있는 외적인 힘이 점점 커지고 있고, 많은 잡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자기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자기가 믿는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자기 결정성을 갖춘 사람이 되라는 것이야. 탓하고 핑계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거지 같은 인생은 살지 말라는 것이야. 사랑은 통제하거나 지배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 좋은 리더는 통제하거나 지배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친구는 통제하거나 지배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라고 해. 통제하고 지배하려 드는 사람은 사랑일 수 없고 좋은 리더일 수 없고 친구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 돈이 물고기라면 정보는 낚싯대라고 하네. 그 둘 중의 하나가 나를 평생 먹여 살린다고 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여전히 정보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야.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떤 업계에서 최고가 되려면 하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필요는 없지만, 대신 그 업계에서 개인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인 기술들에서 전반적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야. 사람들이 종종 경력 외의 기술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사람들은 뜬금없다는 이유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지도 않고, 예술가가 되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코딩도 배우지 않고, 심리학자가 되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대중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피한다는 것이야. 자신의 기술을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독자적인 기술을 쌓는 것이라고 하네. 스티븐 잡스와 그가 세운 회사인 애플, 여기서 스티븐 잡스가 했는 말 중에서 나는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위해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기로 했다. 그 수업에서 서체의 생김새, 각기 다른 글자 조합들 사이의 간격을 다양하게 하는 것, 훌륭한 서체의 특징 등에 대해서 배웠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웠고 과학이 담아내지 못하는 예술적인 미묘함을 담고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첫 번째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무렵 그때 배운 모든 것이 내게로 되돌아왔다. 그때 그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아름다운 폰트를 지닌 개인용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가장 차별화된 기술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셜미디어 관련 기술과 대중에게 연설하는 기술, 그리고 영업적인 기술이라고 하네. 2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말하고 설득하는 능력으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야.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룰렛 테이블 앞에 선 도박꾼과 같다고 하네. 이 게임의 유일한 규칙은 매 시간 칩을 하나씩만 베팅해야 하고 한 번 낸 칩은 절대 다시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50만 개의 칩. 우리가 80까지 살고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을 계산하여서 50만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건 저자의 입장에서 계산한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50만 개의 칩을 어떻게 베팅하는가에 따라서 성공, 행복, 안전, 유산, 지적 성장, 건강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위나 자존심, 물질적 부처럼 외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베팅의 결과라고 해. 단 게임이 끝나면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이 가진 50만 개의 칩을 할당하는 방식을 보라고 해. 지금 당신에게도 한정된 개수의 칩이 있다는 것. 어쩌면 단 한 개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야. 너무도 소중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여러분의 시간이 모래시계의 목을 통해서 쏟아져 내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원한과 악감정, 시기 질투를 품고 누군지도 모를 사람의 셀카를 생각 없이 스크롤하고 유튜브 쇼츠들을 하염없이 들여다볼 것인지 묻고 있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시간을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도록 하라는 것이야. 그대 앞에 모래시계를 놓아두라고 해. 그리고 룰렛 테이블 위에 칩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 외적 판단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만의 내적 가치를 찾으라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시간을 쓸까? 어떤 결정을 내릴까? 어떤 것은 버릴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야. 아니라고 말하는 것, 남들에게 대해서도 있지만 본인에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내가 이 책을 쓰면서도 축구 경기도 보고 싶고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먹고 싶지만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이지. 이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다른 일을 해버리면 나의 가장 진실되고 중요한 장기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 내가 지금 나가서 축구 시합을 보고 빅맥을 먹고 이런 것보다는 책을 쓰는 것에 소중한 칩을 베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야.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고려하라고 해. 미래의 부유한 자신을 상상해보고 지금의 자신에게 그때의 중간 정도 되는 시급을 매기라고 하네. 인력을 고용해서 내 일을 맡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야. 이렇게 시간을 쓰는 습성을 금전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지. 내 시간을 방어하고 지키고 보존할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시간은 내가 가진 전부라는 것. 이렇게 해서 내가 진심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곳에 그 시간을 쓰자는 것이야. 저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시간을 원하는 대로 쓸 자유가 있고 그 시간을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지금은 과거의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결과물이고 마찬가지로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만드는 것이 당신의 미래라는 것. 시간을 현명하게 쓰고 자신이 믿는 가치에 베팅하고 부지런히 절약하라고 해.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끔은 찾는 일 그 자체를 그만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야. 여기서 예를 들면 자기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거기만 집중할 때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받는 그 스트레스의 용량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인데도 그것을 술로 때우고 이랬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찾아 헤매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가끔은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볼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모는 차나 은행 잔고 그리고 명함, 팔로수, 업적에 의해서 정의되거나 값이 매겨지거나 평가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특별히 요즘 같은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치우라는 것이야.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 잘난 그 멋진 것들 보면서 나를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명을 따라서 토대가 되는 진실은 이미 우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